인사드립니다. 2021 제4회 암 경험자 주간 기념 리셋 캠페인 글, 그림, 소리로 만나는 다시 푸르른 나의 일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박PD와 황배우 황서윤입니다. 네, 6월 첫째 주 암 경험자 주간은 1988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어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암을 경험하고 극복한 환자와 가족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내며 암 치료 이후의 삶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캠페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큰 의미가 있는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01만 명의 암 유병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치료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생존율도 높아지고 있어서 암 치료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사단법인 대한암협회와 박PD와 황배우도 암 경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매년 진행하면서 앞으로도 암 경험자의 치료 이후의 삶을 위해 꾸준히 함께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아주 중요한 분이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암으로부터 벗어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고 계신 사단법인 대한암협회 김순중 집행이사님 인사말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암협회 집행이사 김순중입니다. 저는 맘모톰이라는 유방암 관련 한국 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캠페인이 너무 친근하고 좋습니다. 오늘 제4회 암 경험자 주간 리셋 캠페인을 대한암협회와 주식회사 박PD와 황배우, 여기 계시는 황배우님 같이 개최하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오늘 주제는 글, 그림, 소리로 만나는 다시 푸르른 나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재밌는 그런 콘서트나 여러 가지 또 소개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캠페인을 통해 암 환자분께서 더욱더 건강하시길 빕니다. 항상 대한암협회는 여러분 뒤에뿐만 아니라 옆에서 있겠습니다. 자, 모두 더 건강하시길 빕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암 경험자를 위해 따뜻한 말씀 해주신 사단법인 대한암협회 김순중 집행이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2021 암 경험자 주간 기념 글, 그림, 소리로 만나는 다시 푸르른 나의 일상은 지난 4월부터 캠페인 참여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글과 그림에 재능 있는 암 경험자 그리고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10분의 작가님과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글 부분에 손영경님, 뿔란토끼님, 안호균님, 원희그림님, 이경수님, 그림 부분에는 김세빈님, 에피님, 이혜진님, 접시님, 차차님이 함께 작업을 해주셨고 여기에 MBC 김상호 아나운서와 MBC 류수민 아나운서의 재능 기부로 나레이션이 더해져 총 5편의 영상 콘텐츠가 만들어졌습니다. 글, 그림, 소리로 만나는 영상 콘텐츠는 오늘 스페셜 상영회를 시작으로 6월 한 달 매주 화요일에 대한암협회 그리고 박PD와 황배우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2021 암 경험자 주간 기념 글, 그림, 소리로 만나는 다시 푸르른 나의 일상 토크 콘서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크 후에 뮤지컬 배우님들의 정말 멋진 축하 공연까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암 치료 이후에 도전을 멈추지 않는 세 분의 청년 암 경험자와 저희 암 경험자의 정신적 지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광민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박수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소개하면 되나요? 자기소개. 이게 생방송이라 되게 떨리네요. 네, 저는 암 경험자분들의 마음을 돌보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이광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횡문근육종이라는 암을 앓았던 27살 한윤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에피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연우입니다. 올해 5년 된 유방암 환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년째 제 대장암 사기 투병 중에 있는 청년농부 최윤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리 없는 박수를 계속 치고 계신데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 댓글로 좀 박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네 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스페셜 상영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글, 그림, 소리로 만나는 다시 푸르른 나의 일상 또 영상 콘텐츠에 오늘 함께해 주신 조연누님께서 에피님으로 또 참여를 하셨는데요. 책을 출판하신 작가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콘텐츠에는 그림 작가님으로 참여를 하셨어요. 어떤 계기로 또 그림 작가로 참여하셨나요? 예, 제가 블로그나 책을 통해서 저의 투병 이야기를 한 적은 많이 있었는데요. 이걸 좀 다르게 혹은 좀 어떻게 좀 표현을 새롭게 해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이런 캠페인의 공고를 보고 한번 취미로 하고 있던 그림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글뿐만 아니라 그림까지 정말 다재다능하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영상 글 손영경님, 그림 에피님, 나레이션 MBC 류수민 아나운서가 함께하신 첫 번째 영상 보시죠. 김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뭘 되게 이상한 사람들 만들더라고요 요즘에는. 굉장히 지금 여기 근무는 뭐 연기하시는 거예요. 행사 자체가 다 라이브인데 내가 외발당 담당이라고 그냥 기억해 주셨어요.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생각으로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스케 쓰면서도 강연을 진짜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빨리 이루어져서 그렇다고 내가 식탐이 많거나 음식에 집착하는 편은 아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아나운서 김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수민입니다. 10분의 암 환자분들과 또 가족분들, 또 작가분들이 참여하는 이번 암 치료 이후의 건강한 삶을 회복하기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에 저도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요. 많이 놀랐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암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알고 있었던 암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치료를 위해서 굉장히 꿋꿋하게 좌절이나 낙담하지 않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또 한번 놀라게 됐습니다. 네, 저도 혹시라도 저한테 병마가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된 게 굉장히 좋았고요. 오늘 행사를 기념하는 의미로 스페셜 상영회가 있습니다. 총 5편의 영상 콘텐츠 중에서 2편을 선공개할 예정이거든요. 그 첫 번째 편 함께 보시죠. 슬픔을 딛고 일상을 살게 해준 작은 위로. 무슨 강심장으로 홀로 맞닥뜨렸을까? 혼자 오신 건가요? 유방암입니다. 폐와 림프에 전이가 있습니다. 다음 진료 때는 꼭 보호자랑 함께 오셔야겠습니다. 첫 항암은 내가 환자라는 걸 받아들이기도 전에 시작되었다. 온갖 부작용이 찾아왔고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호중구 20. 면역 체계가 무너져 결국 무균실에 입원했다.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도 눈썹 문신도 안 했는데 모자 주문해야 하는데 이런 사소한 것들이 걱정되었다. 하루는 약기운 때문에 손가락 까딱할 기력도 없었는데 쓸데없이 결벽증이 발동했다. 힘없이 빠지는 긴 생머리를 손으로 훔쳐내느라 바짝바짝 속이 탔다. 병원 청소하는 분에게 왠지 죄송했다. 퇴원 후 빠지는 머리카락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집 앞 골목에 새로 생긴 미용실을 찾아갔다. 문 닫을 시간이어서 어둑할짐이었고 나를 아는 사람도 없는 곳이었다. 커트를 마친 미용사가 민머리를 감겨주다가 난데없이 눈물을 뚝뚝 흘렸다. 얼른 나와서 예쁘게 머리하러 오세요. 처음 만난 그분의 말씀에 나도 그만 울컥 서름이 복받쳤다. 치료 중에 극심한 고열과 고통에도 태어나려고 노력해왔는데 작은 위로가 주는 따스함에 그동안 참아왔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렇게 끝없는 전쟁 같은 투병 생활이 시작됐다. 반복된 항암과 몇 차례 수술, 극심한 후유증 때문에 눈물을 쏟았고 당연하게 여겼던 평범한 일상과 예전의 내 모습은 꿈처럼 멀어져만 갔다. 3개월마다 검사 결과를 듣는 날. 결과를 듣기 전에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한다. 게다가 주치의 선생님은 차갑다고 소문난 분이었다. 그런데 폐에 남아있는 수상한 아이들 너무 걱정하지 마. 운동은 뭘 그렇게 무리하게 해. 그냥 대충 해. 대수롭지 않게 툭 던지는 듯한 말씀에 오히려 힘이 나는 것이었다. 외롭고 고독한 투병 생활에 너덜너덜해진 상처는 거창한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지나칠 수 있었을 작은 위로를 통해서 아물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저 밥 한 끼 함께 하러 와주는 사람들, 좋은 글귀를 보내주는 친구, 묵묵히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는 가족들, 말없이 존재하는 풀과 꽃 한 송이, 마음을 읽어내는 눈빛으로 내 곁에 있어주는 강아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천천히 스며들어 치유의 힘이 되는 것이었다. 계속되는 치료 때문에 머리는 여전히 듬성듬성하고 앞은 휑하니 자라지 않아 늘 모자를 쓰고 다니지만 이제는 정말 웃으면서 미용실에 간다. 펌값도 안 들지 얼마나 좋아? 언니는 두상이 예뻐서 머리 안 나도 괜찮아. 어설프긴 하지만 애쓴 한마디가 그저 고맙다. 암과의 힘겨운 동행이 두렵고 절망적이어도 스스로 믿음을 버리지 말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삶을 애틋하고 소중한 마음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영상 만나보셨습니다.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는 작품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여러분들 댓글로 좀 어떠셨는지 좀 되게 반응이 저희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분도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제 제가 진료를 보면서도 막상 암 경험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 가지고는 막연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영상은 그 당사자, 막상 암 경험자분들만 느끼시고 공감할 수 있는 그 일상생활의 영역들에서의 여러 감정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사실 예전 같으면은 암 치료에 모든 걸 다 집중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케어를 안 해왔던 게 기존의 문제죠. 근데 지금 이런 행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도움을 드리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위한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정말 너무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F님께서 그림을 너무 잘 그려주셔서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그림 너무 잘 그리셨죠. 글도 너무 좋고 지금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글도 그림도 나레이션도 유유 이렇게 정말 감동하신 것처럼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리 윤성님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글 쓰신 분이 실제 경험하시던 분이잖아요. 저는 이제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도 사실상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그 모니터에, 그러니까 컴퓨터 앞에 오랜 시간 앉아가지고 이걸 작성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윤정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보면서 제 얘기 하는 줄 알았어요. 뭔가 너무 하나하나 빠질 거 없이 다 제가 겪었던 것들이고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인데 특히 머리 빠졌던 그 부분에서 그 머리를 질끈 묶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항상 소중한 건 어떻게 보면 큰 게 아니라 작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 글 그림 소리에 세 분께서 하나의 영상을 위해서 협업을 하셨는데요. 우리 에피님께서는 그림 작가로 방금 작품에 참여하시면서 혹시 다른 분들과 협업하시면서 어떤 느꼈던 점이 있으셨나요? 제가 태어나서 협업을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혼자서 작업을 할 때보다 아무래도 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혹은 어떻게 비춰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피드백을 받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에 대한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완성본을 다시 보니까 너무 감회가 새로우면서도 내가 이걸 진짜 했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또 같은 암 경험을 나누면서 이런 결과물까지 나오니까 더욱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글, 그림, 소리 두 번째 영상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글 안호균님, 그림 김세빈님, MBC 김상호 아나운서가 함께한 다시 쓴 버킷리스트 함께 보시죠. 다시 쓰는 버킷리스트. 저의 첫 버킷리스트 목록에는 보트 구입하기, 세계 일주하는 사업가, 별장 소유하기 등 남들이 가진 모습 중에 멋있어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나에겐 내일은 당연한 것이었고 버킷리스트를 이룰 시간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백혈병을 얻은 후에 제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나에게 내일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야겠다. 이렇게 말이죠. 병상에 누워서 다시 버킷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엔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집중했죠. 그렇게 완성된 버킷리스트는 작고 알차고 소중한 것들로 채워졌습니다. 퇴원 후엔 버킷리스트들을 하나씩 실천했는데요. 그중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꽃꽂이입니다. 저는 꽃이 좋아서 꽃집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땐 꽃병과 짐 옮기는 일만 하고 꽃을 다룰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죠. 이번엔 제대로 배워보려고 꽃꽂이 클래스를 등록했습니다. 클래스를 듣는 매 순간순간 제 마음이 위로를 받고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꽃꽂이 작품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기쁨이 배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꽃은 항상 옳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게 막연한 일이라 생각했던 강연하기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기회가 빨리 왔습니다. 제가 SNS에 공유한 버킷리스트를 보고 지인분이 대학교 강연을 해보라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생각으로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의 감정, 병원 생활, 그 후의 일상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버킷리스트에 쓰면서도 강연을 진짜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빨리 이루어져서 신기했고 또 한 가지를 달성하게 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자전거 타기입니다. 병을 얻기 전에 대한민국 절반을 자전거로 여행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곳엔 못 가보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버킷리스트를 다시 쓰면서 목록에 넣었고 퇴원한 뒤 1년간 체력을 길러서 다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타는 내내 다시 찾은 행복감에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내 건강이 예전처럼 완벽하게 돌아가긴 힘들어도 취미 생활을 다시 찾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1910번째 대한민국 국토 완주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습니다. 버킷리스트에 대한 생각과 의미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에겐 나다운 삶을 살게 하는 나침반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알게 하고 하나씩 이루어가며 하루하루를 나답게 채우고 보람있게 살게 해주니까요. 여러분도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며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지금부턴 나다운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댓글로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저희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두 번째 영상 다시 쓴 버킷리스트 함께 하셨습니다. 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진정 나를 위한 버킷리스트를 찾아가고 또 그걸 해내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세 분께서는 치료 중에 버킷리스트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떤 버킷리스트를 가지셨고 또 이렇게 실천하신 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이제 판정 받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병상에만 누워만 있었어요. 저는 원래 이제 활동성이 엄청 쾌한 사람인데 이게 계속 누워만 있으니까 움직이고 싶더라고요. 움직이고 싶다 보니까 내가 못 가본 곳도 많고 먹어보고 싶은 것도 엄청 많으니까 움직일 수 있게 되면은 여행을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제가 처음 갖게 된 버킷리스트였고요. 실제로 항암제가 잘 들어가지고 이제 치료가 조금 되면서 복수가 좀 많이 빠지면서 제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때 내가 기회가 됐다. 근데 제가 항암 치료하고 나면은 컨디션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컨디션이 좀 회복이 됐을 때쯤이면은 약 수요일쯤 되겠다. 그러면은 병원 안 가는 수요일은 여행하는 날이라고 제가 날을 정했어요. 이제 그때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시외버스 정류장 가가지고 그 시간에 바로 탈 수 있는 버스 아무거나 버스표를 끊어가지고 당일치기 여행을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맛집이 무엇이 있나 아니면은 거기서 유명한 음식이 무엇이 있나 볼거리가 무엇이 있나 이거를 버스 안에서 검색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여행을 하고 오늘 정말 뜻깊은 하루가 되었다. 그렇게 당일치기로만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바로 SNS에다가 오늘은 이런 데를 가봤습니다 하고 이제 게시를 하게 됐고요. 제가 그러면서 두 번째 갖게 된 버킷리스트가 이런 식으로 내가 전국 일주를 해버리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버킷리스트를 조금씩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만들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실시간 댓글 하나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저도 작가님들처럼 소소할지라도 나만을 위한 버킷리스트 한번 작성해 볼게요. 정말 뿌듯합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윤정님 어떤 버킷리스트가 있었고 어떻게 실천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아팠을 당시에는 그 버킷리스트를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그 인정하기 싫어서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좀 치료가 끝나고 나아지다 보니까 사실 건강한 사람들도 늘 이렇게 작성하는 게 버킷리스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뭐 마라톤 완주, 뭐 강연하기, 프로필 사진 찍기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모두 다 일단은 했고 그 중에서도 프로필 사진은 이제 저는 뭐라도 남기고 싶더라고요. 아프고 나서는. 그러다 보니까 매년마다 이제 프로필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게 되게 그 기억에도 남고 해마다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했는지 그런 것도 이제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저 말하겠습니다. 네, 저는 혹시 일본 도쿄에 있는 마리오 카트라고 아시나요? 네, 그 슈퍼 마리오 게임에 나오는 자동차를 타고 시내를 좀 활보하는 그런 액티비티의 일종인데요. 그걸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운전면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 중에 머리카락이 이제 없는 상태로 면허를 따고 그걸 달성을 했습니다. 또 그 외에도 혹시 아이돌 팬사인회 가보셨나요? 그동안 약간 돈 낭비,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본다던가 그리고 저 아프기 전부터 막연하게 네이버에 제 이름 검색하면 나오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치료하고 책 출간되면서 그 목표는 달성을 본의 아니게 했습니다. 지금 잠깐 책 살짝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뒤에 가지고 계셔가지고요. 네. 네, 낙타의 관절은 두 번 꺾인다. 네.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근데 낙타의 관절은 두 번 꺾인다. 작가님이 얘기해 주시면 좀. 이게 제가 모로코 사하라 사막에서 발견했던 굉장히 작은 발견 중에 하나인데요. 낙타가 일어날 때 발목 관절이랑 무릎 관절이 차례대로 꺾이는 모습을 보고 내가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것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었던 좀 소소한 깨달음에 대한 제목입니다. 네, 소소한 깨달음인데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네. 네, 정말 그
버킷리스트 이루신 거 세 분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선생님 요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암 경험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또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그거를 이제 실천하려고 목표를 잡으시는데 이 버킷리스트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버킷리스트라는 것 자체가 남을 위한 건 사실 아니거든요. 예, 온전히 나를 위한 거잖아요. 설령 버킷리스트에 어떤 봉사와 관련된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한 나의 행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온전히 남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남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버킷리스트를 세워놓고 그거를 하나하나씩 이루어 나간다는 건 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우리가 막상 건강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일이든 학업이든 친구 관계든 대인 관계든. 근데 막상 우리가 버킷리스트라는 걸 작성하고 그거를 확인해 나가면서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게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준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세 분 버킷리스트 들으셨는데 저는 선생님 버킷리스트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저 이거 생각하면서 이게 되게 유치하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근데 혹시 원피스라는 만화 아세요? 네. 여기서 원피스 얘기해도 되죠? 유튜브니까. 거기 보면은 너 나의 동료가 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저의 버킷리스트는 약간 매년 한 명의 동료를 좀 찾고 싶다. 매년 정말 한 명의 나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도 그 친구를 이해할 수 있는 한 명의 동료를 쌓아간다면 나중에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예. 사실 오늘 같은 자리도 저한테는 그 버킷리스트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유치하죠, 그죠? 아니에요. 정말 너무 멋있는 버킷리스트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앞서 보신 두 편의 작품을 포함해서 6월 한 달 매주 화요일마다 한 편씩 대한암협회와 박PD와 황배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상들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네, 다른 영상들도 정말 진한 감동과 메시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또 다른 질문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버킷리스트도 이루셨지만 또 그거 외적으로도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누구 먼저 할까요? 가위바위보 하실래요? 그럼 제가 먼저 네.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SNS 하고 있어요. 저 아프기 전에는 블로그도 인스타그램도 또 페이스북 이런 거 전혀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투병 일기를 기록하고 좀 어떤 경험을 나중에 봤을 때 좋을 것 같아서 남기기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또 SNS를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치료를 마치고 나서는 여행을 다니고 또 그 여행의 기록이 쌓여서 책이 한 권 나왔고요. 또 그 책이 나온 것이 또 지금처럼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를 하자면 SNS랑 책 출간 그리고 캔서테이너로서 박PD와 황배우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작가가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윤성님은 어떤 새로운 활동하고 계세요? 저는 사람은 하나지만은 하는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렇게 처음 소개했던 것처럼 저의 본업은 농부고요. 두 번째 저는 바리스타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 저는 사진 작가이기도 해요. 저는 이게 사실상 제가 아프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간 꿈이기도 하고 아프기 전에도 했던 직업이기도 한데 가장 먼저 저는 이제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인스턴트 커피를 많이 즐겼어요. 근데 아프고 나서는 조금이라도 건강한 걸 먹어보자. 그래서 커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 커피가 굉장히 매력적인 음료더라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와, 대단한 게 굉장히 막 여러 가지 분야가 나오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민간 자격증 제도로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요. 이제 내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하면 취득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바리스타 이제 민간 자격증으로 바리스타 1급하고 바리스타 지도사 1급까지 다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강의까지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까지 왔고요. 두 번째 제가 사진 작가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아프기 전에는 남들과 똑같이 그냥 이쁜 사진 이렇게 이쁘고 그냥 언제나 볼 수 있는 그런 풍경 사진이나 이런 걸 찍고 다녔는데 아프고 나서 제 생각해 보니까 제 부모님 사진을 한번 찍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아프고 나서 내가 부모님 사진을 한번 찍어봐야겠다. 엄마를 먼저 찍었는데 그때 제 어머니 주름을 처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사진을 찍게 됐는데 아버지의 그 땀에 젖은 등 모습을 또 처음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이쁘고 멋있는 이런 사진만 찍을 게 아니라 이제 내 주변에 소소한 것들 이렇게 제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건강이 언제까지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차츰 이제 늙어가실 텐데 오늘 모습을 한번 또 담고 또 내년의 모습을 또 담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제 암 경험자이기 때문에 언제 또 건강이 이게 바뀔지 모른단 말이에요. 컨디션이라든지. 그래서 남은 일생 중에 가장 건강한 날이 오늘이라고 해요. 그 싸이 노래 중에 가사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내 모습도 오늘 건강한 오늘 내 모습 찍어보고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 뭐 반려동물까지도 다들 이제 건강이라는 게 오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가장 건강한 오늘의 모습을 담아주자 이렇게 특별한 그 사진 활동을 또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청년 농부로서 저는 이제 유기농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아프고 나서 좀 건강한 음식을 좀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내가 농부니까 그냥 내가 재배를 해서 내가 먹자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도 그러면 이왕이면 같이 건강한 채소를 먹고 다 같이 이제 꼭 이쁘고 뭐 반질반질하고 윤기 있는 그런 농산물이 아니라 조금 못생겼어도 건강한 음식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좀 유기농에 좀 관심 있게 재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정말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또 우리 윤정님도 그 못지않게 정말 대단한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해서 마케팅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제가 아무래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아팠던 거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대학교를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비대면이다 보니까 이제 안전인증연구원에서 이제 보조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대학교 수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제 체력에 하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 욕심을 지금 내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뭐 다른 분들에 비해선 좀 소소하지만 저도 이제 맛집이나 일상 같은 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정말 나오신 분들이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정말 너무 뿌듯하고 정말 기분이 좋고 네,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새로운 활동을 하시지만 또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암 경험자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어려운 점이 없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혹시 이런 새로운 도전들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과 마찰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유기농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아프기 전부터 이제 환경 변화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거든요. 이제 부모님은 네가 유기농을 하면은 세상이 바뀌냐. 근데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70년 인생 중에 환경 오염이 대두된 게 20년이 좀 못할 텐데 내 인생 25년 중에서는 거의 80% 이상을 이제 오염된 세상에서 살았고 지금 태어나고 있는 우리 조카들은 이미 오염된 세상에서 나고 자라고 있다. 근데 그 안에서 나비 효과라는 게 있듯이 내가 먼저 시작을 하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따라오지 않겠는가. 세상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 하나하나 변화를 해나가면서 이루어진 게 세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항상. 그러다가 그 얘기를 하고 얼마 안 있어서 19년도 5월 달에 제가 암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버지를 이긴 거죠. 제가 비록 건강을 좀 잃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로 인해서 이 세상이 좀 많이 오염됐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다는 계기가 되겠고 이제 그로 인해서 아버지께 이제 유기농에 대해서 제대로 된 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또 더 큰 뜻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에피님은 어떤 점이 어려우셨어요? 예, 저는 좀 취업이나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면한 적이 있어요.
제가 여행을 한참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여행을 다녔던 기록과 또 제가 대학교 때 전공이 외국어였거든요. 그래서 이 좀 전공까지 살려서 해외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너무 좋기만 하고. 근데 사실 암 경험자, 암 생존자들은 완치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좀 장기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외 체류 보험을 아예 가입조차 못한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유방암의 표준 치료라고 불리는 수술, 항암, 방사선은 전부 받았지만 그 이후에 호르몬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맞아야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외에서 맞을 수 있을까? 근데 그걸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몸이 그때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아, 내가 안 아팠다면 지금 그 나라에 맛있는 건 뭐지? 월급은 얼마를 주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괜찮을까? 이렇게 좀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했을 텐데 나는 이제 고작 30대 초반인데 새로운 일을 앞두고도 내 건강 때문에 자꾸 걸림돌이 생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20대 후반에 암에 걸린 케이스니까 또 두 분이랑은 또 느끼는 게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어제까지 평지였던 길이 암 진단 하나 받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계단이 생긴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높은 계단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참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좀 그래도 지금은 좋아 보이지 않나요? 너무 좋아 보입니다. 네, 멋지세요. 네, 윤정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뭐 워낙 이것저것 많이 하려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이거 괜찮겠어? 뭐 힘들지 않겠어? 힘드니까 이제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들을 좀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제 건강을 이제 지키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의 이런 걱정이 저한테는 가끔 이제 하지 말아라라는 좀 압박으로도 들려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걱정도 있지만 저는 이제 좀 도전 정신도 좀 강하다 보니까 이제 취업이랑 학교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랑 이제 회사랑 같이 병행을 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선으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윤정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이 좀 있는데요. 이제 뭐 학업도 하시고, 뭐 취업도 하셨지만, 뭐 아르바이트나 다양한 이제 경험을 하셨잖아요. 혹시 그럴 때 암 경험자라고 해서 저희가 어떤 편견이나 불이익을 받으신 적이 혹시 있는지? 편견이라고 하기엔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처음에 회사를 들어갔을 때는 아팠던 사실을 이제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열심히 좀 일을 하고 이렇게 좀 적응해 나갈 무렵에 이제 상사분한테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그분이 놀라시더라고요. 이제 아픈 것 때문에 놀라시는 건 알았는데 이제 너무 다를 바가 없이 일을 똑같이 잘해서 그런 편견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암 환자면 좀 힘들어하고 무기력하고 일도 좀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밝고 이제 긍정적으로 잘 일하고 있어서 그런 편견이 완전 다 깨졌다고 이제 고맙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네, 저희 암 경험자를 위해서 또 그런 편견을 조금씩 깨주고 계셔서 저 또한 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선생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도전해야겠다라는 걸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그러면 어떤 활동부터 좀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에피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암에 딱 걸리고 나면은 뭔가 이렇게 앞에 길이 계단처럼 벽처럼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되도록이면 나의 원래 있었던 일상에 대한 회복에 조금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우리가 뭔가 도전을 하고 뭔가 내 삶에 있어서 이걸 더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자꾸 거창한 것들을 떠올리시거든요. 내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해서 내가 뭔가 인생 승리라는 걸 보여줄 거야 라는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계단을 진짜 벽으로 만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담을 가지시기가 쉬워요.
내가 조금은 더 예전에 혹은 더 어렸을 적에 꿈꿔왔던 거, 그때 내가 즐겼던 거,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금 가져가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예전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뭔가 더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려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죠. 아, 네, 맞습니다. 전 그게 되게 공감이 돼요. 계단을 벽으로 만든다라는 게 정말 작은 계단부터 하나씩 시작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 분께 또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치료하시면서 또 도전을 하셨던 경험이 또 이 치료 이전의 삶과 지금 치료 이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셨는지,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겁이 없어졌어요. 사실 20대 후반에 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나이가 더 들기 전에 결혼을 해야 되지 않나? 자리 잡아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뭔가 좀 걱정되는 일이 있어도 내가 항암도 한 사람인데 뭐 좀 그런 생각으로 여유 있게 넘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까 오히려 어떤 기회를 만났을 때 내가 이걸 잡아야겠다 하고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윤성님께서는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저는 학창 시절에 놨던 꿈을 또 한 번 꾸어보고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중학교 시절에 이제 음악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제 아버지랑 좀 다툼도 있었고 학업에 밀려갖고 하지 못했던 그런 걸 한번 다시 해보고 싶었는데 그때 딱 때마침 그 기타 연주를 했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항암 치료하면서 이제 쉬고 있을 때, 컨디션 회복하기 위해서 쉬고 있을 때 간단하게 악기를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중고로 기타를 한 대 구매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또 연습을 해보고 있고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무대에 한번 올라보는 것도 또 꿈을 꿔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꼭 우리 윤성님의 기타 연주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윤정님은 또 그런 도전이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저는 학생 때는 오히려 꿈도 없고 그냥 뭐 있어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강했는데 이제 치료하고 나서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작은 거에도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걸 먹을 때도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든지 하루하루를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이런 지금 세 분처럼 새로운 활동을 하는 게 암 치료와 암 치료 이후의 삶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미치나요? 그렇죠. 이제 암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위축시키거든요. 우리가 하던 것들을 자꾸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자꾸 의욕이 꺾이게끔 갈 수밖에 없어요. 예.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더 의식하게 되고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든 자신감이 다 꺾이죠. 그럴 때 내가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힘이 소위 자존감인데, 이건 내가 어떤 일에 몰두를 하면서 한층 한층 쌓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활동을 해나간다는 건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들을 조금씩 넓히게 되는 측면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나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게 자존감이고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보시고 또 작은 새로운 도전을 또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도전을 할 때 뭐 자기 자신의 의지와 또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껴졌어요. 우리 세 분께서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하실 때 또 분명히 지지해 주신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지지를 해주시고 좀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윤정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제가 좀 어렸을 때 걸렸던 거다 보니까 제 주변에 좀 아픈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또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많이 웃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정말 전부 다 응원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한다 이러면은 일단 응원부터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뭐 이거 좀 그런 것 같은데 이러는 것보다는 일단 너니까 응원한다. 약간 이런 말들이 좀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그 주변 사람들 덕분에 힘내서 도전하는 것도 이제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우리 윤정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 이런 식인 거죠. 네, 네. 우리 연우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사실 감사한 분들은 한 분 한 분 떠올리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네, 하나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아까 잠깐 제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요 표지에 대머리일 때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항암 치료 중에 탈모를 겪었을 때 모습인데요. 사실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네. 근데 제가 치료 중에 아무래도 사진을 찍어놨다 보니까 기록으로 남기긴 했는데 이거를 좀 여기저기다 자랑할 만한 사진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책이 출간되고 나니까 어머니께서 카카오톡 상태 사진으로 이걸 지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깜짝 놀랐죠. 엄마 이거 사진 이걸 뭐 하려 해놨냐.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딸이 책을 냈는데 이렇게 정도는 해야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약간 머리를 이렇게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 제가 치료를 하면서 외적으로 변화가 굉장히 컸어요. 살도 몇십 킬로가 찌고 피부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에게서 제가 지키려고 해도 자꾸 자존감을 뺏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어머니의 그 너무 당연한 반응을 보니까 지금 내 모습이 부끄러운 건 나 혼자구나. 나만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받아 적고 싶은 명언이 나왔습니다. 나만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무 오늘 명언 파티인데요. 네, 윤성님은 어떤 분께서 지지를 해주셨을까요? 저는 12년가량 이제 지내고 있는 친구가 있고 그 친구의 사촌 형이 있어요. 그 사촌 형과도 제가 10년째 연이 닿고 있는데 그 형님이 저랑 같이 저처럼 이제 유기농업에서 이제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농부예요. 그 형님이 이제 제가 유기농을 하는 거에서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해주셨고, 제가 작년에 19년도에 같이 사진을 찍게 됐을 때, 그 형님이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겨내고 있는 과정 중에 그 형님이 후일담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난 그때 너 진짜로 죽는 줄 알았다고. 근데 지금 또 떳떳하게 살고 있고, 어저께까지도 좀 그렇게 막 틱틱 장난치면서 얘기를 해요. 너는 지금 욕먹은 게 엄청 많아갖고 나보다 오래 살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걸 많이 지지받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가족도 있겠지만 친구 또 여러 이제 분들이 암 경험자분들을 지지해주고 계셨는데요. 근데 선생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방식으로 지지를 해야 될지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좀 좋은 지지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막상 옆에서 가족들이든 친구분들이 암 경험자를 대할 때 되게 낯설어해요. 예,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도 잘 모르고 이걸 어설프게 또 했다가 더 상처 주게 되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물어보는 거죠.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물어보는 게 제일 편해요. 뭐가 필요한지,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결국엔 이게 이 친구한테 중요한 건, 암 경험자한테 중요한 건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가고 있는 생각의 방향성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응원과 지지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바꿔주려고 애쓰는 거거든요. 지금 세 분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렇죠. 주변에 내가 자꾸 마음이 꺾이려고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응원을 해주고 긍정의 힘과 지지를 보내주면서 내가 무너지려고 하는 마음을 세우실 수 있으셨잖아요. 그게 결국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봐라. 네, 그런 거.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지금 어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암 경험자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세 분께 또 여쭤볼게요. 암 경험자에게 도전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제가 짧게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암 경험자에게 도전은 사실 일반 분들께는 도전이라고 하면 그냥 도전은 그 도전 자체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암 경험자의 도전이라고 해서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조금 더 깊게 가보자면 소소한 거라도 달성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과 또 희망을 얻어가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뭐 다를 게 없죠. 저희가 암 경험자나 일반인 분들이나. 근데 윤성님께서는 도전이란 어떤 의미인 것 같을까요? 저에게 암 경험자에 대한 도전은 이제 두 번째 사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간이 자라나면서 10대 때 사춘기를 꼭 겪잖아요. 네, 그 와중에 그 안에서 사랑도 알게 되고 내 꿈도 알게 되고 내가 앞으로 뭘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암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인생을 얻은 셈을 생각하면은 이 두 번째 인생에서도 새로운 꿈을 꿔볼 수 있는, 만약 저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저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갖게 되었으니까 이거에 대해 소소하게 작은 카페라도 한번 열어보자, 이런 꿈을 또 꿔볼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대에 한번 올라보고 싶다, 이런 또 새로운 꿈을 꿔볼 수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저는 이제 두 번째 사춘기가 왔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꿈을 또 꿀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전이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두 번째 사춘기라고 딱 정의를 내려주셨고요. 자, 우리 윤정님께서는 도전이 어떤 의미인 것 같으신가요? 도전이란 그냥 삶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아프기 전과 후의 삶이 너무나도 다르고, 이제 윤성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또 한 번 얻었다, 이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많은 암 경험자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삶을 얻었다. 그래서 뭐 아까 에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겁도 없어지고 네, 뭐든지 이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러면 이제 뭐 암 경험자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도 우리 삶에 있어서 도전이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우리가 현재를 자꾸 살아가려고 하면서 자꾸 과거를 회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혹은 나를 더 깎아먹기도 하죠. 예. 근데 도전이라는 거는 현재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앞을 보는 거예요. 예. 내 미래를 꿈꾸는 거거든요. 도전이란 게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상상하고 꿈꾸는 거잖아요. 거기서 에너지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똑같아요. 모든 사람한테는 내가 꿈꾸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 미래를 꿈꾸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게 나의 자신감이든 자존감이든 이런 것들을 올려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처럼요. 예. 도전을 하고 자신감이 올라가고 또 도전을 하고 자신감이 올라가고 이러면 네,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이 삶을 도전하지 않았으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 저도 이 박 PD와 황 배우 활동하는 게 저한테도 엄청난 도전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했으면 사실 상상이 안 돼요. 지금 이제 너무 많은 좋은 분들 만나서 많은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이 도전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근데 세 분께서는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도전들을 하지 않았으면 어떤 모습일까 좀 상상을 해보셨나요? 저 그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5년째 계속 생각을 했는데 답을 못 내린 질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저의 그 암 진단 이후의 어려움의 과정에서 취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해외 취업이 좌절되었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제가 아무 도전도 하지 않고 그대로 우울하게만 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제가 해외로 취업을 했으면 책을 쓴다거나 혹은 박 PD와 황 배우를 통해서 지금 이런 자리에 출연하는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막 생각을 해봤는데 다시 취직을 하려나? 다시 취업 준비를 할까? 기존에 했었던 일을 다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새로운 분야로 취업을 하는 것도 도전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계속 도전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멋지십니다. 우리 윤성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저는 처음 판정 받았을 때 19년 11월을 못 넘기는 시한 판정을 받았거든요. 아마 제가 이렇게 도전하지 않고 계속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더라면은 진짜로 19년 11월을 못 넘기고 제가 이렇게 뜻깊은 자리까지 참석을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도전을 하시면서 계속 삶의 원동력이 되셔 이렇게 또 건강하게 함께 잘해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윤정님은 어떠셨을까요? 저는 이제
암에 걸리기 전에는 너무 건강해서 탈이었어가지고 건강에 대해서 엄청 안일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암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프지 않았더라면 이제 저는 아마 군대에 가 있겠죠? 네, 맞아요. 윤정님 꿈이 군인이셨죠. 네. 정말 군인을 하셨어도 정말 멋있었을 것 같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분의 도전을 계속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소개해 주신 도전들 외에도 또 다른 도전들을 뭔가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하고 계신 새로운 도전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 있습니다. 제가 5월 9일자로 딱 2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날짜 지났을 때 딱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또 뭔 작물을 심어볼까? 근데 아스파라거스 아시죠? 그 고기 먹을 때 같이 먹는 그 채소를 내가 심어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채소는 종자를 심게 되면은 약 3년 후에 그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저는 스토리를 부여를 했죠. 내가 이걸 오늘 심어가지고 이걸 내가 수확을 한 다음에 내 밥상 위에 아스파라거스가 내가 키운 아스파라거스가 올라오면은 딱 5년을 넘어서는 그런 뜻깊은 밥상이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실제로 아스파라거스를 심었습니다. 와, 진짜 멋있네요. 근데 그 아스파라거스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네. 연우님께서는 또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이 행사 오프닝 때 1회차 영상에 제가 그림 작가로서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에 대해서 저는 사실 취미로 그림을 굉장히 오래 그렸지만 별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취미니까 가볍게 아니면 뭐 어디 내보낼 만한 게 아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좀 뜻깊은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또 글 작가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더 좀 효과적으로 또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이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차기작 준비할 때는 제 그림도 함께 책에 삽입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피님의 차기작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책이 제 지난 책도 준비를 1년 반 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안 나올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아닙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속도를 내주세요. 1년 반에 한 권이면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럼요. 대단하시죠. 네, 윤정님 어떤 도전 하고 계신가요? 저는 너무 별거 아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사실 암을 겪을 때도 물론 힘들지만 겪고 나서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 부작용이나 후유증 이런 게 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4번을 해서 후유증이 좀 심해요. 그래서 이제 뭐 장애 유착도 좀 심하고 근육도 좀 손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허리 통증이 이제 심한 편인데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스트레칭도 해주고 이제는 필라테스도 다니려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도전 중에 가장 어려운 도전이 매일매일 하기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꾸준히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 그럼 선생님, 전문의로서 저희 암 경험자에게 좀 치료 이후에 추천하고 싶은 활동이 좀 있으실까요? 전문의로서라고 붙이면 되게 거창하게 될 것 같아서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암 경험자 분들에게 특히나 추천드리고 싶은 건 나를 남기는 거예요. 네, 지금 에피 작가님 같은 경우에 기록으로 내 삶을 남기셨잖아요. 네, 윤정님 같은 경우에는 프로필 사진으로 나를 계속 남기시고 제 생각에는 아스파라거스를 이렇게 키우시면서 이제 나를 이렇게 담아서 이제 남기시는 거거든요. 그게 기록이 됐던 음성이 됐던 사진이 됐던 영상이 됐던 내가 일에서 뭔가 결과물로 남기는 거든 나의 삶의 가치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계속 남기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내 삶의 의미나 내 삶을 살아온 과정들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나중에라도 그런 과정들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 같고 실제로 다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이 그림 소리 캠페인이 계속 되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윤성님께 또 하나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유기농 청년 감사합니다. 농부시잖아요.
이제 윤성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암 경험자를 닮은 식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딱 이 시기에 피는 꽃이 있어요. 다들 백합 아시죠? 백합이 이제 굉장히 저는 암 경험자 닮았다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백합은 처음에 구근을 심게 돼요. 이제 구근을 심게 되면은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어요. 이제 꽃이 지고 나고 줄기가 시드는데 그 처음에 심었던 구근은 사라지지 않고 땅 속에 이렇게 겨울잠을 자요. 추운 겨울 피해서 따뜻한 땅 속에서 겨울잠을 자요. 이제 그러고 다시 그 이듬해 자기 본체와 함께 또 새로 달린 그 이제 아가 백합들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나도 두 번째 삶을 살고 있고 두 번째 삶에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이런 아까 말씀하신 그 기록을 남겼잖아요. 백합도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는 살아 있으면서 아가 백합이라는 이제 기록을 또 남겼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제 백합이라는 식물이 굉장히 우리와 닮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백합 한 송이 사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토크 콘서트는 좀 마무리를 할 차례가 됐습니다. 네 분께서 이 행사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부터 할까요? 이게 암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나한테 주어진 일종의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그 암의 부정적인 면만 계속 바라보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계속 이렇게 침잠에 들어가요. 피폐해지는 거죠. 예. 근데 내가 이 암을 통해서 뭘 얻었는지를 찾게 되면은 내가 꿈을 꿀 수가 있고 미래를 좀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여기 계신 세 분처럼 내가 암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피해를 받았고 공격을 받았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걸 볼 수 있게 된 오늘 행사가 되게 그런 의미에서 되게 뜻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선생님 앞에서 전문 용어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플라시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게 아프다고 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이제 저는 낫지 못할 병도 낫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리고 여기 두 분도 지금 이미 이겨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투병 중에 있지만은 저도 이겨내고 있는 단계 중에 있으니까 모두가 이제 힘을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윤정님. 저도 아팠을 때 들던 생각이었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는 이제 이런 암을 경험했던 그 젊은 분들이 없었고 이제 저는 혼자 이겨내느라 힘들었지만 이제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있고 결국에 암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보니까 이기는 거는 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항상 놓지 마시고 이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어떤 마음을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힘을 받아서 가는 것 같아요. 이 네 분의 좋은 말씀이 저한테 여튼 정말 제 인생에 좀 하나의 기록으로 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박사님, 에피님, 죄송합니다. 네, 에피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딱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저 오늘 좀 토크 콘서트 중에 제가 도전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도전인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도전은 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 도전만큼은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소소한 달성감으로 행복한 하루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이렇게 멋진 말을 못 듣고 넘어갈 뻔했네요. 작가님이잖아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이광민 박사님, 한윤정님, 조연우님, 최윤성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암 경험자에게 희망을 주시는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2021 암 경험자 주간 기념 리셋 캠페인 다시 푸르른 나의 일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진단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충격에 빠지신 분들, 그리고 또 치료를 하면서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 치료가 끝나고 다시 사회 복귀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암과 싸우고 계신 보호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암 진단과 치료를 마치고 암 경험자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삶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힘든 치료를 이겨내고 백합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는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기대되는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암 경험자를 응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모던 락밴드 뷰렛의 보컬이자 노틀담 드 파리, 황진이, 대장금 등 정말 쟁쟁한 작품에서 뮤지컬 배우로 15년간 활동해오고 있는 문혜원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댓글로 네, 박수 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문혜원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제가 방금 소개받은 대로 모던 락밴드 뷰렛 그리고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문정후라는 솔로 앨범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요즘 유행하는 뭐 부캐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제 문정후 솔로 앨범 1집에 들어있는 유하라는 곡입니다. 먼저 이 노래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유하라는 제목은 아이의 이름이에요. 제가 함께 뮤지컬을 했던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이제 출산을 하시고 나서 아기를 연습실 데려오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아기가 핑크색 우주복을 입고 빵긋빵긋 웃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연습실에서 굉장히 사랑둥이로 사랑을 받았는데 그 유하가 돌을 맞아서 제가 어떤 선물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 아기가 사랑받고 자란 증거를 하나 더 해주고 싶어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아기 때는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을 받잖아요. 뭐 울면 울어서 예쁘고 웃으면 웃어서 예쁘고 몸을 뒤집으면 뒤집어서 예쁘고 또 걸음마라도 할라치면 또 박수 쳐주고 그렇게 존재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는데 우리가 커가면서 점점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하게 되죠. 우리가 어떤 필요한 존재가 반드시 되어야 하고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만 받아들여진다는 그런 개념에 익숙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노래는 유하라는 저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유하라는 아기의 어떤 엄마의 입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의 어떤 어머니의 입장에서 우리 모두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고 너무나 받을 만한 사랑 그 자체인 존재라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제 마음을 담아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들려드릴게요. 대답은 단 하나뿐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문혜원의 무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팀은 뮤지컬 배우로 구성된 국내 최고의 쇼 콰이어 그룹 쇼머스트입니다. 사실 이 쇼머스트에는 저희 남편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결혼하고 또 이제 자선 콘서트를 한 적이 있어요. 다른 많은 뮤지컬 배우들의 도움을 받아서 콘서트를 했는데 그때 그 이제 기부금을 소아암병동에 이렇게 기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사실 저희 부부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더욱 뜻깊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께 밝은 희망과 힘을 선물할 쇼머스트의 무대를 소개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쇼머스트 팀입니다. 네. 저는 그 방금 소개받았던 그 남편입니다. 네. 네. 저희는 그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 기념일날 뭔가 뜻깊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매년 결혼 기념일마다 이제 자선 콘서트를 주최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배우들과 함께 콘서트를 하고 그 기부금을 갖고 서울대 소아암병동에 이제 기부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PD님과 또 인연이 되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희 배우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쇼머스트 정말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빠르게. 저희 쇼머스트는요, 그 뮤지컬 배우들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쇼카이어로서 우리 예능이란 재능을 통해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아티스트 그룹입니다. 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 검색창에다가 저희 쇼머스트 치시면요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노래를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들께 노래 말고도 또 하나의 선물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지만 제가 애니메이션 성우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변신 자동차 또봇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을 제가 타이탄, 트라이탄, 하나둘이 아빠 역할, 헌빈 역할, 또봇 X 역할, 경찰서장 역할, 그 외 인물들에서 한 7가지 역할을 혼자 했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저예요. 네, 그래서 오늘 거기 또봇 X가 에너지를 충전할 때 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에너지 충전하시라고 제가 그거 한마디 시원하게 던지면서 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쑥스러워요. 솔라 에너지 충전! 네, 여러분 충전하세요. 네. 자, 그럼 저희 쇼머스트 첫 번째 들려드릴 곡은요,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입니다. 바로 들려드릴게요.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나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던 말 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한단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는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그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치고 계시죠? 네. 네. 이번에 마지막 곡 들려드리기 전에 그 암치료 이후의 삶을 응원하는 다시 푸르는 나의 일상.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 조금 신나게 촛불 하나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또 만나요. 그리고 쇼머스트 잊지 마시고요. 앞서 불렀던 문혜원 배우 문정후 그 가수분도 제 아내이기 때문에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너의 손 잡아줄게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걸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건 안 될 뿐인가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내일 또 모레 하지만 그러면 안돼 주저하지만 안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모두 갖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지는 명예에 굴복하고 말 텐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우릴 봐라 지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 이 작은 촛불 하나 가슴 무얼 하나 촛불 하나 켠다고 어둠이 달아나나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불빛 어둠 속에서 발버둥치는 나의 이 몸짓 저 빛을 향해서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나의 날개짓 하지만 그렇지 않나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엔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힌 이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또 찾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지고 힘들 때
사실이었어. 참 힘들었어. 하지만 거기서 난 포기하지 않았어. 꿈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 결국 여기까지 왔고 이제 너희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어. 너희도 할 수 있어. 지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네, 지금까지 저희는 쇼마스.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